안녕하세요. 수지식물입니다. 오늘은 고무나무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중에도 밖에는 계속 비가 내리고 있어요. 요즘 정말 긴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데 저처럼 식물 키우시는 분들은 좀 걱정이 되긴 하죠. 꽃 피는 식물들도 해를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식물들한테 물을 주고 나면 혹시나 이게 또 과습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댁내에 있는 식물도 잘 관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고무나무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저희 집에는 보시다시피 여기 이게 수채화 고무나무랑 여기 벵갈 고무나무 이렇게 두 개를 키우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고무나무를 이렇게 키우려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뭐 인도 고무나무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벵갈하고 수채화 중에 어느 걸 키울까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어요. 두 개 다 뭐 잎도 그렇고 뭐 미모가 뭐 빠지지 않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그냥 두 개를 키우자 싶어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 다 들여서 키우고 있는데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이 녹색, 이 투톤의 이 녹색 잎을 가진 게 이게 벵갈이에요. 벵갈 고무나무는 이런 녹색녹색한 게 항상 싱그러운 그런 매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 수채화 고무나무. 수채화는 정말로 막 물감으로 그린 듯한 그런 색이 입혀져 있어요, 잎에. 그리고 이렇게 하얀 부분이 있고요. 그 안에 이렇게 이제 진한색, 연한색 이렇게 또 들어가 있고요. 약간 이거는 녹색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진한 색이고요. 이제 요게 좀 녹색에 가깝고요. 이게 이제 자라면서 조금씩 색깔이 변해요.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나오면 약간 핑크빛이 돌아요. 그러다가 이제 햇볕 보고 자라면서 요렇게 색깔이 변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깨끗해 보이고 잎이. 이렇게 햇볕이 보시면 이렇게 하얀 부분이 있잖아요. 수치화 고무나무는. 근데 이 부분은 광합성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해요. 광합성을 하지 않는 부분은 하얀색, 이게 광합성이 잘 된 부분은 이렇게 아주 진한 녹색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무나무들은 이 예쁜 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를 좀 많이 봐야 되는 식물들이에요. 최소한의 뭐 반양지, 그리고 뭐 양지 이 정도에서는 키워줘야 되는 식물이거든요. 집에 볕이 잘 드는 베란다나 아니면 뭐 거실에서도 해가 좀 들어오는 그런 곳에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여름에 그렇다고 해서 막 떼약볕에 이렇게 내놓게 되면 잎이 타요. 타면서 뭐 반점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강한 한여름의 직광은 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물주기는 참 이게 물주기가 힘들어요. 그죠? 식물 초보님들도 그렇고 식물 초보가 아니더라도 어떤 새 식물을 들이다 보면 물주기는 항상 신경이 쓰이게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 물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한참 뭐 적응할 동안에는 이렇게 위에다가 돌이나 이런 걸 얹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눈으로 봐서는 좀 물 주는 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 2, 3년 이렇게 키우면서 주기적으로 이쯤 되면 얼만큼 주어도 되겠다 싶으면 그때 이제 위에다가 장식돌을 얹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하나 정보를 좀 알려드릴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고서 눈으로 확인하고 이게 손으로 이렇게 찔러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흙이 항상 묻어요, 손톱에. 고무나무 같은 경우는, 한 3cm 정도? 한 요 정도 이렇게 물이 마르면 그때 듬뿍 주시면 되는데요. 매번 또 찔러보기도 그렇고 위에 뭐 예쁜 장식돌로 얹어놨을 경우에는 또 손으로 넣어보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요즘 많이 쓰는 게 예를 들어 막대기. 이제 막대기 같은 걸 꽂아놨다가 물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는데요. 그 역할을 해줄 만한 거를 하나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게 서스티라는
수분 측정기가 있어요. 이거는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시면 서스티라고 검색을 하시면 돼요. 제가 자막으로 또 한 번 더 올려드릴 텐데요. 그거를 이렇게 딱 꽂아 놓으면 물이 있을 때는 파랑색, 그리고 물기가 없을 때는 하얀색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럼 그거를 보시고 측정을 한 다음에 물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3cm 정도 이렇게 딱 꽂아 놓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좋은 또 기구가 생겼어요. 저는 그냥 뭐 손으로 계속 하고 있는지라 저도 이걸 하나 구입해서 쓸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고무나무는 굉장히 공중 습도가 중요해요. 뭐 다른 식물들도 그렇지만 식물들이 되게 보면 건조할 때 이렇게 벌레가 많이 생기거든요. 특히 겨울에. 그래서 뭐 흙은 그렇게 물 주시면 되고 또 통풍과 더불어서 이렇게 분무를 해주셔야 돼요. 촉촉하게. 그러면 이렇게 윤기가 나면서 아주 건강한 그런 식물로 키울 수가 있어요. 물론 수채화 고무나무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무나무 생각하면 긴 그 나무 목대에 이렇게 잎이 이렇게 위에가 나 있는 그런 수영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조금 다른 거를 좀 샀어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짧은 목대가 있으면서 위로 이렇게 잎이 막 올라오고 있는 지금 이게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늦었어요. 지금 가지치기 할 시기가. 이거는 수채화는 지금 모종을 사서 제가 이 큰 화분에다 7개를 심어 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모종에서 아주 좀 많이 자랐어요, 키가. 이게 수채화 고무나무는 일반 시중에는 잘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벵갈 고무나무나 뭐 인도 고무나무는 꽃집 가면 어디나 꼭 있어요. 근데 이게 수채화는 좀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인터넷에서 뭐 한 그루에 한 5,000원 정도 사서 7개를 이렇게 심었어요. 크면 이제 뭐 또 따로 분갈이를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가지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무나무는 이제 먼저 가지치기 시기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가지치기는 요즘처럼 비가 오는 이런 장마철에는 하시면 안 돼요. 가장 적절한 시기는 4월에서 6월, 그러니까 봄이 시작되고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요. 그때 이제 가지치기를 하기 전에 하셔야 될 게, 그때쯤 되면 식물 이렇게 보시고, 많이 자랐다 싶으시면 일단 분갈이를 해주세요. 새 흙으로. 그리고 영양제도 좀 주시고, 또 하나는 또 햇볕도 많이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식물 상태를 최상화, 최적화를 시켜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지치기를 해놓으시면 가지치기를 하시면 가지가 아주 잘 올라와요. 이게 식물 상태가 좋지 않으면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요, 그 가지에서 2개의 또 가지가 올라오는데 상태가 안 좋으면 그 가지에서 하나밖에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식물 상태를 아주 잘 해놓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수영이 이렇게 보시면 2개의 이제 나뭇잎이 이대로 뭐 키워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 윗부분을 좀 더 풍성하게 저는 하고 싶어서 한 이제 내년까지 이제 미뤄야겠죠. 내년쯤 되면 이 정도를 좀 자를까 해요. 이 정도를 자르면 여기서 또 2개가 요렇게 또 올라오죠. 그러면 수영이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수영이란 게 딱 고정관념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개인 취향에 따라 이렇게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목대가 많이 보이는 것도 물론 예쁘지만 이렇게 밑에 또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위로 또 이렇게 키우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수채화는 한참 더 자라야 되니까 뭐 수영은 나중에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수채화 고무나무나 이렇게 벵갈 고무나무, 인도 고무나무 이런 고무나무를 키우다 보면 키가 굉장히 커져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실내에 키우는 식물이 제 허리를 넘어가는 식물이 잘 없어요. 뭐 풍수지래도 그렇고 예를 들어 식물이 사람 키를 넘어가면 길을 누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그렇게 큰 식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취향은 아니라서 키가 막 이렇게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싶으면 이 위에 이게 생장점
이렇게 생장점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키는 안 크고 옆으로 또 가지가 풍성하게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그렇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잎이 지금 너무 이렇게 막 반짝반짝하니 예뻐요. 그리고 이 고무나무도 굉장히 또 기능적으로 뭐 관상용으로도 좋지만 공기 정화도 좋고 또 뭐 음이온도 발생시키고요. 그리고 밤이 되면 또 증산작용도 해요. 이 증산작용이라는 게 우리가 자고 있으면 이 식물은 반대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또 산소를 또 내뿜어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희에게 이로운 그죠 식물들이에요. 집에 계시면서 이 식물들이 증산 작용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잎이 깨끗해야 돼요. 이렇게 먼지가 앉아 있으면 좀 젖은 물티슈로 좀 닦아주시고 그러면 반짝반짝하게 잎도 예쁘지만 또 식물들이 숨 쉬는데 아주 좋다고 해요.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잎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대신에 뭐 집에서 물티슈 있잖아요. 물티슈는 쓰지 않는 게 좋다고 해요. 물티슈에는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어서 저 같은 거는 그냥 티슈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이렇게 닦아주고 있거든요. 모든 식물을 물티슈보다는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고무나무다 보니까 이게 고무액이 나와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 잎이 조금 이렇게 상한 게 있어요. 이게 좀 상처가 났는데 이걸 이렇게 하나 따볼게요. 이렇게 따면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진액이 나와요. 근데 이 진액은 뭐랄까 좀 독성이 있어요. 독성이 있어서 이걸 직접 피부에 닿거나 그러면 좀 알러지나 이렇게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피부에 직접 닿는 거는 좀 조심하시고요. 저는 지금 저 영상 찍는다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화장솜 있잖아요. 그거에다 물을 적셔가지고 이렇게 꼭 눌러 놓으면 금방 또 이거는 없어지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잎으로 떨어졌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닦아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또 집에 굉장히 예쁜 고무나무 두 종류 수채화하고 벵갈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워낙에들 뭐 이 식물은 인기가 많아서 집에 거의 뭐 한 그루씩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시고 아 나는 어느 쪽이 취향이 더 예쁠 것 같다 하시면 하나 골라서 키워보시기 바랄게요. 인테리어에도 확실히 좋아요. 플랜테리어. 저는 또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